네, 안녕하세요. 1학년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기초 챕터 2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챕터 2에서는 연산자와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의 활용에 대해 다룰 건데, 사실 근데 조건문, 반복문 이거 저번 챕터 1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배우는 거는 챕터 1의 확장 개념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롭게 배우는 구문이 있다기보다는 앞에서 배웠던 거를 좀 더 복잡하게 활용하는 방법,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배우는 거를 암기하겠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개념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연산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연산자라고 지금 좀 새롭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챕터 1에서도 계속 우리가 과제를 할 때도 그렇고 쭉 사용했던 거예요. 변수나 값을 연산할 때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이제 뭐 x에 1을 저장했다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이런 는 이런 것도 연산자인 거고, 뭐 x는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이제 할 줄 알잖아요. 이런 플러스 이런 것도 다 연산자다라는 거예요. 즉 변수나 값들을 연산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 연산 결과를 반환해주겠죠.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 a 플러스 b라는 값을 이 연산자를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연산자는 어쩔 때 사용하냐?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다시피 변수를 조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을 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도 다 연산자 개념의 하나였다라는 거고요. 원래 비트 연산자랑 연산자도 있는데 지금 챕터에선 다루지 않을게요. 일단 산술 연산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산술 연산자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뭐 이런 네 가지 문자는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전에도 저희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더하기는 더하기, 뭐 빼기는 빼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해당 더한 값을 반환을 해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네, 나머지 똑같겠죠. 좀 새롭게 지켜볼 만한 녀석은 이제 퍼센트 이 기호가 있겠죠. 요거 이제 나머지 기호인데, 예를 들어 연산 결과의 나머지를 반환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int x라는 녀석을 선언을 했는데 x에 5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5를 2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해주겠죠? 몇일까요? 1이죠. 네. 즉, 이 연산을 실행을 해주면 x값에 1이 들어간다. 즉, 이거는 나머지를 반환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기호는 뭐냐? 요거는 이제 좀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그렇고 포문 같은 거 사용할 때 변수 i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반복문을 돌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사용했었죠?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i 값이 1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거를 굳이 포문 안에가 아니어도 프로그래밍 하는 뚝 그 중간에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써줘도 i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것도 while문에서 썼었는데, 즉 이건 뭐랑 똑같은 의미예요? i는 i 플러스 1, 요거랑 똑같은 의미다. 아이고 안 보이네. 이렇게 i는 i 플러스 1과 i 플러스 플러스는 똑같은 말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즉 요거를 계속 쓰는 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간추려서 쓰겠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도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1씩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거는 i는 i 빼기 1 요거랑 똑같은 연산을 수행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연산자, 요거는 두 인자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if문 안에서 봤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while문이라든지, 즉 두 인자의 관계를 비교해서 true or false를 반환하는 건데, 그래서 if x, y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이러면 x가 y보다 클 때 if문이 실행이 됐잖아요. 사실 이제 if문, while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값이 0이 아닐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가 y보다 크면은 0이 아닌 1이 반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if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if문 안에 그냥 숫자 1을 쓴다든지 뭐 숫자 3 이런 식으로 써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근데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 아니니까. 이 개념까지 좀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한 반복문을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while문을 이용했다 하면 while문도 마찬가지로 안에 값이 0이 아니면은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1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만들면요, 이 while문은 무조건 계속 영원히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코딩을 얼마 배운지 얼마 안 됐을 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는는이랑 요거는 완전히 다른 말인 거 맞죠? 요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앞에서 아니고 이거는 할당 연산자, 바로 다음에 볼 건데, 할당 연산자니까 이 관계 연산자는 다르다. 즉 이거랑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때 사용하냐면 이거는 양쪽에 인자를 두고 두 인자의 관계를 비교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true or false 1, 0 값을 반환하고요. 이것도 그러면 조건문이나 반복문 안에 있는 조건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느낌표를 인자 앞에 붙이면 이 값의 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if 느낌표 x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어떨 때 실행이 될까요? 반대로 x가 0일 때 실행이 되겠죠? 그거의 반대값을 반환하는 거니까 부정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end는 두 값이 모두 참여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관계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if문 안에 조건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해봅시다. x가 y보다 크고 x가 10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if문 안에 조건이 형성돼 있다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양쪽 값이 모두 참일 때 이 전체가 1을 반환하니까, 즉 이 양쪽 값이 모두 참일 때 이 if문이 실행이 되겠죠. 즉 어떨 때일까요? x가 y보다 크고 x가 b보다 100보다 작을 때 if문의 값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요 기호를 쓰면 둘 중 하나만 참여해도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x가 y보다 크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 if문은 어때요? x가 y보다 크거나 이거 안 보이네. x가 100보다 작을 때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이 if문 안의 내용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할당 연산자. 아까 제가 헷갈리지 말라 했던 이 녀석이죠. 이거는 어떤 값을 할당할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 뭐 우리가 많이 써봐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 생각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쓰면 x의 5라는 값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할당 연산자다 이렇게 쓰는 거고, 요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즉 이러한 연산을 간단하게 짧게 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대체해도 상관이 없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즉 코드를 간결하게 해주는 거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 연산자는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막 연산자는 이제 이 연산자 자체가 조건문의 역할을 좀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조건식을 하나 쓰고 그 다음 물음표 쓰고 참일 때의 값, 그 다음 거짓일 때의 값 이렇게 넣어요. 이런 식으로 써있으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시 코드를 한번 볼게요. A가 10이고 B가 20이죠. 그리고 맥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A가 B보다 크다가 조건식이죠. 이 조건이 참이면은 A 값이 맥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조건이 거짓이면은 B 값이 맥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식은 어때요? A가 10, B가 2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합니다. A보다 B가 크지 않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거짓일 때의 값이 맥스에 할당이 되겠죠. 즉 B의 맥스 값이 맥스의 B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게 사막 연산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으로 이 똑같은 코드를 만들 때 if문을 사용해서 하면은 이거보다 코드가 훨씬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막 연산자를 사용해서 좀 코드를 간결화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중 조건문, 중첩 조건문, 중첩 반복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조건문 같은 걸 배워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코드를 실행했잖아요. 조건이 참이면 이걸 실행하고 아니면 다른 걸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죠? 그런데 이제
조건문을 여러 개 배치해서 조건을 연속적으로 검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 어떤 조건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을 검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문을 연속으로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땐 이제 if, else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서 배웠던 if문은 어땠죠? if문을 쓰고요. 이 if문에 어떤 조건식이 있고 해당되는 식이 있고 이게 아닐 때는 어떻게 실행했죠? 이게 아닐 때 실행할 코드는 어디다 놨었죠? else 하고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if가 3이면은 이 안에 있는 게 실행되고 거짓이면은 else문 안에 있는 게 실행되는 거잖아요. else문 뒤에 다시 if를 붙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앞에서 배운 if문, else문에만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코드가 진행이 될지 이해가 되시겠죠? 조건식 1 검사해서 1이 참이면 이게 실행되겠죠. 근데 이게 참이 아니래요. 그러면 else문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if문이 또 있죠. 즉 이 조건식 1이 거짓이면 다시 1로 내려가서 이 조건식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조건식이 거짓이고 조건식 2가 참이면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 만약에 이 조건식 2조차 거짓이었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게 되겠죠. else if 조건식 3. 이 안에 있는 코드는 언제 실행이 되겠죠? 앞에서 봤던 조건식 1, 2가 거짓이고 그 다음 조건식 3이 참이면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if, else if, else if 쭈루루룩 연속으로 배치해서 조건을 계속 검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 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조건이 되게 많을 때는 이 스위치 문을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가독성도 높고 코드가 좀 깔끔하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쓰면 스위치하고 이 안에 어떤 표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변수 x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를 살다하는 거예요. 이 변수가 이 값일 때는 이게 실행되고 변수가 이 값일 때는 이게 실행되고 이 변수가 요 값일 땐 요게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즉 막 엄청 많은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100개 예를 들어 100개의 조건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if문을 100개 쓰면은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스위치문을 하고 이 케이스를 100개를 쓰면은 좀 더 가독성이 편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스위치문은요, 이 케이스 하나가 종료될 때마다 꼭 밑에 이 브릭을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좀 잘못된 코드가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더 주의해 주시면 코드를 간결하게 짤 때 스위치문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day라는 변수가 있고 이 day가 1, 2, 3, 4, 5, 6, 7 값을 가질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출력하는 코드가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거를 아까 말했던 if문으로 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맞죠? day가 1이면 monday, 2면 tuesday, 3면 wednesday 이런 식으로 쭉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거를 스위치문으로 짜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독성 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케이스 1, 2, 3, 4, 5, 6, 7로 쪼개고 그 다음 썬데이 이런 식으로 데이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디폴트 값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될 때 사용하는 케이스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첩 조건문에 좀 알아볼게요. 아까는 이제 조건문을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계속 배치를 했잖아요. 어떤 조건 검사하고 아니면 이거 검사하고 아니면 이거 검사하고 아니면 이거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조건문 안에 또 조건문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조건을 검사해서 이게 참일 때만 이 조건을 또 검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관적으로 그냥 if문 안에 if문 블록 내에 또 if문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어떨까요? 조건식 1이 참이면 다시 if문이 실행이 되네요. 아이고. 그죠? 이렇게 즉 일단 이 제일 조건식 1 블럭은 요거죠. 요 블럭 안에 이 블럭이 있는 거예요. 즉 어떻게 돼요? 조건식 1이 참이면 조건식 2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참이면 어때? 둘 다 참이면 요게 실행이 되는 거고 조건식 1만 참이고 2는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참이니까 이 블럭은 실행될 텐데 이 블럭에선 조건식 2가 거짓이니까 이 else문이 실행이 되겠죠. 즉 조건식 1과 2가 모두 참일 때는 얘 1은 참이고 2는 거짓이면 얘고 1이 거짓이면 이 안에 있는 코드는 볼 필요도 없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넣고 그 안에 조건문을 또 넣는 식으로 좀 더 복잡한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문을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 코드의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요렇게만 봐도 살짝 이제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뭐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있고 그 조건문 안에 또 있고 이게 엄청 반복이 되면 조금 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복문도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또 넣어서 중첩 반복문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복잡한 로직을 되게 간결한 코드로 짤 수 있다. 이런 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을 봐봐요. 이중 반복문을 사용해서 구구단 출력을 하는 건데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을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간결한 코드만으로 구구단을 전부 다 출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반복문을 사용 안 하거나 하나만 사용했으면 훨씬 더 코드가 길어졌을 텐데 이렇게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넣음으로써 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 처음에. 이 폼은 처음 시작될 때 i가 2겠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걸 봅시다. j는 1이래요. 그 다음 이걸 출력한대요. i 곱하기 j는 i 곱하기 j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어떤 게 출력될까요? 2 곱하기 1은 2 출력되겠죠? 그 다음 이 안쪽에 있는 폼은 한 바퀴 돌겠죠? j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j는 2가 됐죠. 그죠? 그런데 i는 몇이에요? 아직 이 반복문은 한 번도 안 돌았어요. 바깥쪽에 있는 건 그죠? i는 즉 뭐예요? 아직 2다. 그 다음 다시 출력이 되겠죠.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이게 언제까지 출력돼요? j가 9가 될 때까지. 그럼 2단이 쭉 출력되는 겁니다. 이 폼은 아직 한 바퀴도 안 돌았어요. 바깥쪽에 있는 폼은. 이 안쪽에 있는 폼은이 9번 돌아서 2단이 쭉 출력되는 거예요. 2단이 쭉 출력돼서 j가 10이 되면 이 폼은 끝나죠? 그럼 다시 바깥 폼으로 돌아와요. i가 3이 됩니다. 그죠? i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 다음 다시 안쪽에 있는 코드 실행되잖아요. j는 뭐예요? 1. 이런 식으로 또 j 늘어나면서 3단이 쭉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로직이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좀 짧았는데요. 사실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국엔 이제 1장에서 배웠던 거 똑같은 거를 이제 좀 더 어떻게 복잡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끝났지만 아마 이번 주 과제는 저번 주보다는 훨씬 좀 복잡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러한 중첩 반복문이나 뭐 중첩 조건문, 다중 조건문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복잡한 로직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를 새로운 개념을 익혔다라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발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요게 좀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시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